채권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내가 사면 유리한 거죠. 저는 개인들 조금 불편하더라도 ETF보다는 채권이 낫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커가지고요. 보통 개인들이 사기 좋은 채권들이 요즘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나 금리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채권 투자 지금 할 때 맞습니까?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내가 사면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고 채권 금리가 오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채권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고요. 저는 지금 금리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지금은 충분히 사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국고채 금리가 3%일 때, 3%일 때, 굉장히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항상 그 채권하고 주식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면서 포지션을 가지고 가다가 채권 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모든 채권 관련된 자산을 다 매도를 하고, 그때 주식으로 주식 100% 뭐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전환을 했었죠. 뭐 배당만 해도 3%, 4%, 5%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뭐 2% 이하 채권 좀 가져서 뭐 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채권 자산이 없다가 이번에 3%부터 샀었고요. 지금 아직 3.5% 정도까지 갔나? 그럴 거예요. 그 국고 3년 금리가 3.5%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한 3.2%, 3.3% 뭐 그 정도까지 온 것 같고요. 요 정도 금리에서는 저는 매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은 국채보다는 우량 채권, 우량 회사채, 기업채, 그쪽이 또 조금 더 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채보다 한 100bp면 이제 1%를 얘기를 하는데 1% 정도 더 금리가 높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AA 등급의 회사채 기준이에요. 그 정도 AA 기준이면 우리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 뭐 LG 쪽 그런 LG. 쪽이 그 정도고 금융 쪽에서는 뭐 많은 그 삼성카드 무슨 카드사들 그러니까 그 은행들은 트리플 A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카드사들 이런 쪽이 증권사들. 이런 쪽이 AA 등급 정도다. 그러니까 트리플 A, 그러니까 신용이 아주 좋으면 그만큼 네네. 금리가 낮으니 네. 적당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좋은 AA 우량 채권을 사는 게 왜냐하면 그게 국채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싸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요럴 때 보통 개인들이 사기 좋은 채권들이 카드채 같은 거예요. 카드채. 뭐 삼성카드 아니면 그 신한카드 이런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은 꽤 우량하면서도 금리가 또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 가서 그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좀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채 중에서는 우리 국민주택채를 보통 이건 부자들의 채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국민주택채. 네, 국민주택채하고요. 지역채라는 게 있어요. 지역채. 요게 뭐 어떤 건 국민주택채는 어떻게 발행이 되냐 하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때 취등록 할 때 채권 꽝 한다 그러잖아요. 채권을 잠깐 샀다가 파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손해를 조금 봐요. 그런 채권.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채권 사보셨죠? 예. 근데 그때도 역시 깡하잖아요. 깡을 해서 약간 수수료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채권을 샀다가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행되는 채권들이 지역채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철도,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지역채, 뭐 대구지역채, 뭐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채권들이 아마 그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 이쪽 만기 금리가 아마 그 아까 말한 그 국고채 금리보다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3.3, 뭐 3.5, 3.5 정도 되겠네요. 3.5 정도 되면 사는데 지금 아까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그 AA 등급 채권은 4.5% 가까이 1% 더 받을 수 있네요.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아,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을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뭐 팔고 이럴 때 세금이 뭐냐 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렇죠.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그 이자 소득세가 이자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에 발행된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4%의 이자를 받았다 치고 이거 4%에 발행된 거를 내가 4.5%에 사도 10%에 사도 10%가 이자가 아니고요. 요 처음 발행할 때 이 채권이 만드는 이자 4% 여기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국민주택채 아니면 지역채 이런 거는 쿠폰 발행할 때 이자가 1%예요. 1%. 그러니까 내가 5%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유는 5%만큼 이자는 얻게 되는 셈이죠. 근데 5%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처음 발행할 때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세후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까 그 카드채는 4.5%에 내가 샀다 하더라도 4.5%에 약 20% 정도 세금을 떼니까 한 1% 정도 세금이 나가니까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실효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발행할 때 아예 표면 금리가 뭐 4%가 됐든 4.5%가 됐든 딱 결정을 해서 내놓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채권들은 왜 표면 금리를 그렇게 1%가 됐든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3.5, 4.5에 거래가 되는 거죠? 요 첨가 소화채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일종의 세금이죠. 뭐냐면 주택을 취득할 때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왜 1%를 하냐면 이거는 1% 이자를 요거는 이자 적게 주는 채권이야라고 이제 발행을 해요. 이자를 적게 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정부 빌려주는 사람이. 정부하고 그렇죠. 지역 정부하고 빌려가는 쪽이 이익이죠. 발행하는 쪽이 발행하는 쪽이 싸게 발행하니까 나는 요거 싸게 발행하니까. 이자 1%만 주는 거다. 그거를 이제 억지로 사야 되는 거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100만 원치 사면 이거는 이자를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렇지만은 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지금 5%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깡 할 때 그 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만약에 5%에 갖다 다시 파는 거잖아요. 깡을 한다는 게 내가 사자마자 다시 판다는 건데 그렇죠. 5%에 판다는 거는 내가 이자를 이걸 사는 사람은 5%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거죠. 예. 지금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액수가 크거나 그다음에 네네. 조금 그래도 나는 더 안전한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채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한국도 위험해. 미국채를 살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미국채는 그 이자보다도 그 달러가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을 환율에 하셔야 대한 돼요. 변동이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고 높은 상황이니까 이게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해외 쪽에 투자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해외라면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브라질도 있을 거고. 그치,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예, 미국은 저는 달러가 1,300원 정도 수준, 지금 수준보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더 높게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차선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예, 지금 정도의 그 환율이면 유럽, 일본,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빵값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난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게 물건 만들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
달러로 비용이 드니까요. 너무 비싸고 한국에서 싸게 만들고 이익이 나네. 이렇게 될 거고 뭐 도요타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일본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드네.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지금의 원달러 환율, N달러 환율, 유로달러 환율로 봐서는 미국이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생산 기반이 아마 이 정도 환율이 유지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국채에 투자한다면 그냥 국내 채권 혹은 뭐 지금 일본 엔저가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니까 일본 채권을 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본 투자 지금 저는 찬성하죠. 저는 싸면 투자 사니까? 찬성이죠. 예. 그리고 일본 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뭐 그까지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하도 듣던 단어가 열도 침몰.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N화를 사는 게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N화를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뭘 근데 사야 돼? 엔화는 문제가 뭐냐면 이자가 유로화나 엔화가 지금 사면 이자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니까. 네, 그러면 어느 쪽이냐? 주식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주식을 네. 사는 게. 네네. 일본 주식이나 좀 지금 환율이 많이 빠진 쪽에 주식 투자는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지난번에 어디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 주식을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뭐 얘기하던데 뭐 어쨌든 일본의 주식, 일본의 요즘 집값도 일본은 엄청 싸다는데. 근데 그 어저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이 질문을 좀 드렸더니 일본 기업은 이미 성장을 잃었기 때문에 전부 사내 보유금 이런 거 내부 보유금만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지금 성장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기업에. 그 일본 그게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고 그런데 그 일본의 기업들도 분명히 싼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런 성장 안 하고 그 성장을 안 한다는 거는 이익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렇죠.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라도 그걸 감안하고라도 뭐 싼 게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뭐 투자 대상이 될 시설 투자를 안 한다고 연구 개발비도 많이 줄고. 예, 그러면 하여튼 청산하겠네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는 청산하면 저는 대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PBR이 낮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사가 아니 뭐야 이거 그러면은 싼 주식 사고 PBR 낮은 주식 사고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저는 지금 몇 개 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네. 가치 투자가 이렇게 위험할 때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네, 뭐 어쨌든 싸게 산 거는 나중에 그렇게 후회를 크게 안 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ETF로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였다? 뭐 있었죠. 티커. 하여튼 그 미국 그 국채, 10년물 국채 네. 거 투자하는. 뭐 미국 ETF, 채권 ETF도 있고 네, 그런 우리나라 것들이 채권 있죠. ETF도 있고 한국도 있고. 네네네.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그냥 그래도 아까 말씀한 직접 채권에 사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저는 개인들 조금 불편하더라도 ETF보다는 채권이 낫다고 봐야 돼요. 이 뭔가 하면 채권은 가격의 오르내림을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4.5% 정도 한다 했잖아요. 삼성카드 채권을 4.5%에 샀어. 만기가 3년이야. 그럼 뭐 이거는 내가 투자한 거에 4.5%만큼 이자를 주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가격 변동이 있거든요. 금리가 나는 4.5%에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제 5.5%야. 그러면 저는 4.1% 곱하기 3년만큼 손해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 표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4.5% 이자 받으면 되는데 ETF는 뭐냐 하면 내가 사놓으면 가격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3년 지나면 결국은 그 이자만큼 수익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만은
오지만은 그 가격 변동을 투자자가 참기가 참 힘들 거예요.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격에 자꾸 신경 쓰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는 그런 쪽에 넣으면 마음이 더 편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3%, 4%, 5%의 이자 가지고 난 성이 안 찬다. 네. 그래서 고이자를 주는 하이힐드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저는 투자. 옛날부터 하이힐드는 개인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소에는 좋죠. 하이힐드가 뭐 금리 지금 다른 데는 2%인데 나는 5% 준다 이러면서 좋은데 하이힐드는 그만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기업체가 훌떡훌떡 넘어가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죠? 요즘은 있나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 이 큰 기업들이 막 휘청휘청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저는 그때는 시장이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우량주 중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런데 하이힐드 쪽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채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들은 어렵죠. 그런 걸 하기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그 상황에 가면 그냥 또 그때는 사야 될 때 막 팔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단단한 채권들로 웬만하면 그리고 너무 뭐 AA 급. 국채까지는 아니더라도 AA 등급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하긴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용어가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크본드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권 투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은 네. 지금 네. 이렇게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요동치고 있는 시기에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인 겁니까? 지금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저는 제 기준으로는 사실은 채권을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그 원칙을 좀 약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100% 나중에 결과를 주식이잖아요. 한번 보죠. 내가 잘하고 있는 100%잖아요. 그러게. 100%. 아니 채권 조금 사기는 했어요. 조금 상징적으로 다시 사기는 했는데 그 보통 채권 가격이 쌓일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을 팔면서 채권을 사는 그런 액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커가지고요. 저는 또 채권하고 주식하고 가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더 싸냐? 예. 수익률이 더 어디가 좋을 것이냐? 네네. 만약에 작년의 가격이라면 채권 금리가 이 정도 올라오면 많이 전환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주식들은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또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지금 상충하는 거죠. 상충하는 가운데서 이쪽 원칙을 택했죠. 기대 수익률이 기준보다 더 큰 거를 사라. 그래서 주식을 더 사는 쪽으로 일단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채권 사기에 지금 상당히 좋은 지금 불안해서 난 주식은 안 해.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 그냥 바로 채권으로 가도 되겠죠. 네네네. 근데 요거 하나 더. 근데 이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우리가 지금 평이한 상황이 아니라 계속 지금 상승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인상하는 시기에. 네네. 이런 경우에도 채권 괜찮은 겁니까? 지금 보면 아까 지금 내가 지금 요 금리 때 샀는데 네. 뭐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뭐 한 1%, 2%더 올랐을 수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예, 그것도 사실은 그 바닥을 알기가 타이밍을 잡는 건 참 채권도 어렵고요. 가장 고점이 그냥 이 정도 수준의 금리면 이자면 나는 그냥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바닥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보면 다 3% 초반대일 거예요. 3% 초반, 3% 초반, 3% 초반.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준금리가 3% 이상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으로 3% 이상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쪽을 지금 그 미국 채권 시장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3.3% 3년 국채 3년 금리가 3.3%요 정도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감히 3% 이상까지는 안 올려도 된다. 안 올려도 서서히 기존의 스텝대로 원래 기존의 스텝은 한 2%에서 2.5%까지 올리면 이제 주택 가격도 좀 수그러들 거고 가계 대출도 줄어들 거야. 이 정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스텝으로만 가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정도에서 멈춰설 거라 생각하고 그런 가정하에 지금 국고 3년 3.3% 이상 그리고 우량 채권 4% 이상 정도는 매수를 하는 게 그냥 완전 바닥은 아니더라도 바닥에 근접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요즘 그 댓글창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의 채권 투자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서 네. 지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네.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량 채권, 그 회사채 이런 거는 그 정권회사 창고에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해서 HTS나 이런 데로 못 사고 거기에는 워낙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매물이 잘 안 없을 거예요. 그 HTS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ETF. 국채나 아니요 ETF도 있지만 당연히 채권 쪽이 있어요. 그 금융 항상 그 HTS를 보면 금융 상품 안에 채권 쪽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채 그리고 국민주택채 같은 첨가 소화채 3년에서 5년 만기 이런 것들은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금리를 잘 비교해 보시고 요거는 서로 비교해서 좀 좋은 거를 사는 쪽으로 높은 거를 사는 것 쪽. 금리가 높은 게 더 좋고 만기가 짧은데도 금리가 높은 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더 좋고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매입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그 경제적 지식을 높여주신 서준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